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책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같은 경우는 꽤 옛날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요즘 나온 책은 조금 표지나 그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학 사상사가 출판사고요. 그리고 김진주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한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또 고고학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같은 경우도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균쇠 책도 있고 또 문명의 붕괴인가요? 문명의 충돌인가? 그렇게 번역이 된 책도 한 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섹스의 진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책 한 3권 정도를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두께가 두껍습니다, 책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도 주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700페이지가 넘고 주석을 갖다가 빼도 한 6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께가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서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뭐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이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3가지가 바로 책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총과 균과 그 다음에 강철, 쇠, 이 3가지가 이제 인간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주된 요소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책의 주제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을 갖다가 살아왔는데, 기본적으로 한 7천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기원이 시작이 됐고, 거의 한 7만 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인간답다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이 이제 발전을 또 하고, 근데 이제 왜 현재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은 강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뭐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갖다가 시도하는 것이 총균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도 얼핏 딱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식민지를 만드는 근거기도 했었죠. 그렇죠. 저 사람들을 계몽을 시켜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라는 게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이고요. 약간 조금 강한 표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종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종족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발전을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종적으로 좀 발달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을 자신이 역겹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 자체를.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 과거 이제 우생학 같은 거에서 특히 이제 유행했던 생각들, 인종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유전자랑 조금 덜 우월한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했던 게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의 기본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균쇠에서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과거 이제 한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쯤 해가지고 스페인이 이제 아주 강력한 나라의 이제 권력을 휘둘렀었을 때 식민지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식민지 중 한 가지가 이제 잉카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잉카 제국에 제가 그 장군의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60명 남짓 되는 이제 스페인의 군인들을 갖다가 데리고 잉카 제국을 갖다가 뭐 징벌을 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식민지를 갖다가 만들려고 잉카 지역을 갖다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168명의 스페인 그 군인들을 갖다가 상대로 했던 잉카 부족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딱 50배 정도가 되는 거의 한 6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아니죠, 6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 되는 5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군인들이 잉카에 있었는데, 둘이 이제 싸움을 한 거죠. 7,000명과 168명 정도 두 집단이 이제 싸움을 갖다 했는데, 놀랍게도
168명 정도 됐었던 스페인 군인들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고, 그리고 잉카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전쟁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싱겁게 이제 잉카 제국이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가 돼버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게 이겁니다. 도대체 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1500년대를 살았는데 잉카에 비해서 그렇게나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가 있었냐. 제가 다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원인으로서 이거는 글자 때문이다. 즉 문자라는 것이 스페인에 발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잉카 제국 같은 경우는 문자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그 언어라는 것이 스페인을 갖다가 식민지를 만들어줬던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남미에 비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갖다가 통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언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잉카족 같은 경우는 갖지를 못했을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문자라는 것이 왜 스페인이나 유럽 지역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달이 됐고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달이 안 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문자보다도 훨씬 더 문명을 갖다가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던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문명이 우리가 5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들, 황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포테미아까지 쭉 이제 이루게 되는 그 5대 문명의 진원지 같은 경우는 왜 발달을 했을까? 다른 지역도 많았었는데 비슷한 기후때나 비슷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 5가지 지역이 문명의 어떤 시초로서 시작이 됐었을까? 그 식량 배급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두 번째로 제시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수집을 갖다가 하고 채집을 갖다가 하는 원시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음식을 갖다가 내가 좀 심고 그거를 갖다가 수확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수요가 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서 농업 사회가 발달이 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즉 쉽게 얘기해서 발달이라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지만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갖다가 해주는 거냐면 오히려 농업이라는 것이 발달했던 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약간 좀 일종의 이제 동물적인 어떤 본능으로 씨앗이 어떻게 생긴 것들은 조금 더 잘 번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씨앗들 같은 경우는 그냥 땅에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 뭐 아무런 어떤 수요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농업 사회가 발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왜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그런 호기심을 가져서 농업을 갖다가 발달을 시켰는데 왜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그런 호기심을 갖다가 갖지를 못했을까? 이게 이제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던지게 되는 질문 같은 경우는 가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사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서 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발달을 빨리 했을까? 특히 이제 책에서 언급이 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집트, 뭐 요르단, 그쪽 이제 지역을 갖다가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기원전 한 7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도시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발달을 갖다 했던 그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축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문명에 비해서 빨리 발달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왜 하필 초승달 지역이 그렇게 빨리 발달할 수가 있었냐? 정말로 이집트 사람들이나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더 뛰어난 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축의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가축의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왜 초승달 지역의 사람들은 가축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가축화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었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가축에 대한 문제가 바로 다음에 이제 균에 대한 얘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갖다가 키우게 됨에 따라서 가축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한 우리 안에서 가축들을 갖다가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의 문제가 가축으로 끝나지가 않고 초승달 지역부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문명으로 이게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승달 지역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어떤 문명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나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주변 지역으로
전파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 전파를 갖다 하면서 균도 같이 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렸던 그 스페인의 경우도 식민지를 갖다가 만들다 보면은 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스페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뭐 인디안이라든지 아니면 잉카 부족의 사람들한테 옮겨가게 돼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가축의 문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총균쇠에 해당되는 이 균의 문제가 가축에 대한 질문과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떤 지역은 가축을 갖다가 먼저 가축화를 갖다 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문명의 변화인 균이라는 요소를 갖다가 전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을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왔던 뭐 세 가지 질문을 갖다가 통합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실질적으로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었던 어떤 뭐 언어부터 시작해서 농사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왜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 먼저 발생을 갖다가 했을까? 이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왜 어떤 지역에서의 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보다 더 빨리 발전을 갖다가 했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 문화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만, 간단하게만 이 책에서도, 이 총균세라는 책에서도 자신의 문명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조금 제시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어떤 문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웅주의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을 갖다가 하는 것, 발견을 갖다가 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개인에 있다라는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영웅주의에서 벗어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어떤 한 개인이 뭔가를 갖다가 발명을 하거나 발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전에 있었던 선배 세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배 세대의 지식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발명 이후에 수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명과 발견이라는 것을 갖다가 해나가는 기본적인 주체가 꼭 개인에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즉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발명과 발견의 주체를 갖다가 사회에 둔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질문을 갖다가 통합했던 한 가지 답변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 사회가 발전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럽 사회가 발달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요소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요소는 한 개개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총균세라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환경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입니다. 즉 어떤 유럽 사회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게 되고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구조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지리적 환경, 그런 기후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리적 환경에 놓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족이,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더 뛰어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고, 앞서 나왔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약을 갖다가 하자면은 그거는 지리적 기후적인 운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 본능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 환경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전을 가능했다라는 거죠.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있어가지고 혁신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아프리카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적인 생각이 없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혁신적인 생각의 대상이 다른 것 뿐이겠죠. 스티브 잡스는 MP3 플레이어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핸드폰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의 버금가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 자기 사회에 맞는 요소를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인 중에 누가 더 혁신적이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혁신과 발명을 갖다가 이끄는 요소는 지리적, 환경적,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총균세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총균세라는 책 같은 경우는 책의 두께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조금 읽는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책의 두께가 두꺼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만났던 어떤 뉴기네 지역의 어떤 부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수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책의 두께가 굉장히 좀 두꺼워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총균세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냥 글쓴이의 어떤 주장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아주 그냥 인류학적으로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을 갖다가 하시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의견 부분만을 갖다가 골라서 읽더라도 책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갖다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책의 두께가 좀 두꺼운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뭐 조금 한 7년, 6년 전쯤에 이 책이 굉장히 좀 히트를 쳤었는데, 속된 표현으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대중성을 갖다가 떠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법한 책인데 가장 많이 안 읽어봤을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총균세라는 책 같은 경우에 주제는 제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책을 갖다가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신다면은 발명과 발견에 대한 글쓴이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입장,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소 좀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